빈, 채만식. 유모는 몸뚱이며 얼굴이 물크러질 듯 벌겋게 익어가지고 욕실 밖으로 나왔다. 오정때가 갓 겨운 참이라 욕실 안에서는 두어 신하가 철썩거리면서 목간을 하고 있고, 옆 남탕에서는 관음 새는 소리가 외지게 넘어와서 저으기 한가롭다. 제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던 주인 아낙네가 유모가 열고 나오는 문소리에 정신이 들어 싱겁게 웃어 보인다. 유모는 수건을 둘러 중동만 가리고 채경 앞에 넌지시 물러서서 거울 속으로 뚜렷이 떠오른 제 몸뚱이를 홈파듯이 바라다보고 있다. 담숭담숭 물방울이 앉은 몸뚱이가 살결이 고와 기름이 듣는 듯하다. 팔다리도 거기 알맞게 몽실몽실. 그리고 소담스런 젖가슴과 푸짐한 방둥이가 모두 허벅지다. 그는 왼눈을 째긋이 감으면서 쌍스럽게 두꺼운 입술을 벌려 빙긋 웃는다. 혼자 보기는 아깝다. 그녀는 느긋이 만족하면서도 한편 섭섭해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는 것이다. 그새 문 밖에서 살 때는 그런 것 저런 것 알 줄도 몰랐다. 그러다가 석 달 유모사리로 들어와서 사는 동안 자주 목간을 다니면서 겉으로 옷이나 잘 입고 훤칠해 보이는 여자들이며 기생들이며의 말라빠진 몸뚱이나 앙상한 얼굴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녀는 저의 탐스런 몸뚱이에 차차로 자긍이 생겨서 나도 이만하면 누구만 못할 게 없다고 어렴풋한 즐거운 기대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시방도 요즘 매일같이 주인 아씨를 찾아와서 노는 이주사의 심상치 않은 말치며 눈치가 문득 생각이 나고, 그러자 온몸에 그 손이 와서 스물거리는 듯 근질근질 근지럽고 비비 꼬여지는 것 같았다. 얼마를 그러고 섰었는지 겨우 입안이 텁텁한 게 담배 생각이 나서 채경 앞을 물러설 때는 몸에 묻었던 물방울이 제풀로 다 말라버렸다. 그녀는 옷장 앞 옷광주리에서 마코각을 찾아가지고 창밑 걸상으로 가서 한 대 붙여 물고는 뼛속까지 스미게 깊이 흡연을 들이마신다. 오래 목간을 한 끝에 담배 기운이 몸에 폭신 배는데 겸하여 열어젖힌 창문으로 첫여름의 흐느한 간들바람이 자리 안 나게 불어들어 알몸뚱이를 어루만져준다. 그녀는 미칠 듯 길거리로 뛰어라도 나가고 싶은 것을 참다 못해 눈을 스르르 감다가 그대로 힘을 불끈 두 팔을 벌리고 허공을 그러앉는다. 부지직 기운이 솟아나고 사지가 뒤틀려 견딜 수가 없던 것이다. 아기가 잠이 깨어 울고 주인 아씨가 악살이 나서 팔팔 뛰는 모양이 잠시 머리에 스치다가 말고, 그녀는 그냥 퍼근히 걸상에 앉아서 목간 후의 피로를 마음껏 쉬면서 연애 이주사 등을 생각해 보느라고 해망을 부린다. 그녀는 유모로 들어와서 여러 가지 새롭고 재미있는 생활을 맛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혹은 매일같이 되풀이를 하는 동안 차차 먹히고 실증이 났다. 끼마다 먹는 고기와 양즙이 실어나고 마코보다는 더러 눈을 기어 뽑아 먹는 주인 아씨의 피종이나 해태가 더 맛이 있어가고, 주인 아씨의 간드러진 노랫소리가 귀가 아프고, 비록 남의 것이라마 처음 볼 때는 제 것인 듯이 푸짐해 보이던 방안찜들이 인제는 시들하고, 그러나 한 가지 목간탕에 다니는 것, 목간을 하고 벗은 몸을 마음껏 내놓고 앉아 노곤한 몸을 쉬면서 같은 여자들에게망정 자랑을 하고 하는 것만은 하면 할수록 더 좋아서 날마다라도 하고 싶었지 조금도 물리지는 않았다. 더구나 목간탕은 누가 오든지 벗고 들어오는 알몸뚱이에 수건 한 개, 그것뿐이라서, 그러니 그 속에서는 육집 좋고 얼굴 좋은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뽐내는 판이다. 유모니 아시니 해서 한 팔 꺾일 일도 없고 본견이니 인조견이니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분별도 거리끼지 않을 수가 있는 곳이 바로 목간탕 속이다. 이런 것으로 해서 유머는 더욱 목간탕 다니기가 좋았다. 마코 한 개를 대빨주리가 타들어오도록 다 피우고 나서 유모는 가까스로 일어선다. 채경 앞에는 요전에 산 골라 잡아서 10전짜리 생철 목간 대야가 놓여 있다. 그 속에는 눈먼 고양이가 조기 대가리 아끼듯 아끼는 크림, 분, 연지 이런 것이 올망졸망 담겨 있다. 단장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수치 짙어 부피 큰 쪽을 한 번 더 치켜서 합성금 비녀로 꽂아놓고 크림으로 얼굴을 편다. 그 위에다 가루분을 약삭빨리 도닥도닥, 눈두껍과 볼에 연지칠, 동강난 루즈로 입술을 붉게. 이러한 화장법과 화장품들은 주인아 씨의 수법과 아울러 쓰다 버린 것을 물려받은 것이다. 화장품은 개중에는 주인아 씨가 채 미처 다 쓰지도 않은 것을 그저 슬그머니 차지한 것도 있다. 단장을 한 얼굴은 좀 솜씨 있게 빚은 밀가루떡 수염직 하나, 유모 자신은 어디다가 내놓아도 하는 흡족한 생각에 다시 한번 얼굴을 되들고 마슬러 본 뒤에 옷을 걷어 입는다. 옷도 이 살결처럼 보들보들한 비단 옷이었으면 하며 그녀는 주인아 씨가 안팎으로 휘감는 비단 옷을 시세워하면서 한숨을 내쉰다. 유모는 목간집 앞에 나서서 누구 지나가는 사내가 좀 쳐다보아 주지 않나 하고 얼굴을 이리저리 두르다가 마침 길 건너편 반찬 가게에서 바구니를 팔 고분댕이에 끼고 나오는 옆집 행랑 어멈과 눈이 마주쳤다. 또 목간 하러 왔구려. 건 뭐유? 둘이는 서로 아는 체를 하면서 마주 나와서 길 한복판으로 나란히 어깨를 걷고 걸어간다. 사뭇 훤하네. 어쩌면 저렇게 좋게도 생겼을꾸. 나이 40에 20년 남의 행랑살이로 자식이 셋, 사내가 둘째라는 뻐드렁니 노마네가 같이 걸어가면서 실상 유모의 얼굴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입술 끝으로 추어 넘기는 수작이다. 누가 또 그런 소리 허랬나? 유모는 짐짓 생뚱거리나 눈으로는 웃고 속은 더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녀는 노마네가 의례껏 하는 행티로 가만히 있수. 내 인제 좋은 하이 칼라상 하나, 응? 하면서 눈을 찌긋찌긋하기를 기다렸지만 원체 한길이라 그래도 조심을 하는 속인지 그 말은 나오지 않는다. 노마네는 그 대신 무슨 목간을 그리 자주 다니유? 하면서 시세워한다. 자주가 무슨 자주? 이번은 엿새 만에 겨우 온걸. 책이 나는 1년에 한 번 얻어허기가 고작인데. 아유, 그리고 어떻게 살아? 나는 사흘만 목간을 안 하면 몸이 사뭇 군시러서 못 견디겠는걸. 사흘만 목간을 안 하면 군시러워 못 견딘다는 말은 주인아 씨한테서 배운 소리다. 유모가 처음 들어와서 목간을 자주 안 하니까 주인아 씨는 몸에서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애기한테까지 배인다고 핀잔을 주던 끝에 한 말이다. 그때는 그 말이 고깝게 들렸지만 차차 지내노라니까 목간을 안 해서 몸이 근실한 줄은 모르겠어도 말을 그렇게 하면 아주 귀골다운 것 같아서 지금은 유모 자신이 걸핏하면 써먹기까지 하던 것이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인네 흉화작을 한바탕 늘어놓는 동안에 중학다리 개천가에 유모네 집 문 앞에 당도했다. 안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떼를 쓰고 우는 소리가 왁자 들려나온다. 유모는 그러나 심상이 돌아서서 놀러 오시오 하고는 노마네의 대답까지 기다린다. 손인지 발인지 들끓어와서 야단 법석을 내서 어디 틈이 나야지요. 노마네는 연신 고갯짓을 하면서 마땅찮게
자기 집을 돌려다본다. 벙땡하지 뭐. 아이 참. 유모는 소리를 죽여 소곤소곤. 나 못 건너고 오면 권번에 간다고 그랬으니까 응? 좀 이따가 오시오. 우리 같이 점심 먹게. 노마네는 얼른 반가워하다가 글쎄 하면서 망설이더니 그럼 내 눈치 봐서 빠져나올게 하고 총총걸음을 쳐서 바로 웃집 대문으로 들어가다가 해뜩 돌아다 본다. 유모는 그제서야 이것도 젤할 게나 하겠구나 속으로 뜩해서 주춤주춤하다가 아주 바쁘게 돌아오는 듯이 안마당으로 쑥 들어선다. 주인 아씨는 방금 볼때기가 터질 듯이 성이 나서 마루에가 퍼버리고 앉았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내동댕이를 친 채로 그 앞에 가누워 발버둥을 치면서 울고 있다. 주인 아씨는 항용하는 버릇으로 아이가 자고 깨어 우니까 나지도 않는 빈젖을 물려 달래다가 그만 파기증이 나서 홧김에 볼기짝을 찰칵찰칵 붙여 밀어 던지고 있는 판이다. 그녀는 유모가 돌아온 줄 번연히 알면서 눈도 거듭도 보지 않고 있다가 울던 아이가 놀라 울음을 뚝 그칠 만큼 곧은 목청으로 한마디 무슨 놈의 행사야? 소리를 치고는 독살이 올라 더 말은 하지 못하고 색색 숨만 가쁘게 쉰다. 그러자 꽥 지르는 소리에 잠깐 울음을 그쳤던 아이가 다시 와 우니까 냅다 발목을 잡아젖히더니 입을 악물고 여지없이 볼기짝을 한번 딱 붙인다. 뒤져버려라 이놈의 자식 누가 생겨나랬더냐? 되지도 못한 소갈머리. 쏘아붙이고는 벌떡 일어서서 허리춤을 치켜 내놓았던 젖가슴을 다스린다. 유모는 주인 아씨의 첫마디 뜯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어금니에 밤을 물고 건넌방 툇마루 앞에 가 돌아서서 젖은 수건만 만진다. 헤이, 아니꺼운 놈의 꼴 보기 싫어. 주인 아씨는 뇌꼴스럽다고 씹어 뱉으면서 파라솔을 집어들고 마당으로 내려선다. 원, 아무리 남의 밥으로 살기로서니 곧다우로 얌체 없는 돛장머리가 있더람. 내가 뭘 해서 그래. 그만쯤 떠먹듯이 일렀으면 한 뼘 얼굴 대접을 해서라도 냉큼 다녀와야지. 못간이 아니라 그 잘난 놈의 몸뚱이를 그래 깝지를 한 벌 베끼나. 되지도 못한 게 게다가 단장 엎친다고 그렇게 더디 왔지 뭐. 세상에 망얼려니까 원 꼴 아닌 꼴을 다 보고 살아. 저지 아니면 제 따위가 어디 가서 찬밥 한 술이나 얻어먹어? 참 어림도 없지. 나가다가는 돌아서고 돌아섰다가는 되돌아서고 하는 동안 마지막 말은 대문간에서 사라진다. 이 가시같은 정가가 그러나 살 두꺼운 유모의 신경에는 그다지 아프게 찔리지 않았다. 그녀는 맨 처음 무슨 놈의 행사야 하는 한마디에 그저 타성적으로 볼때기를 쳐뜨리고 뚜하니 이짐을 부리기는 했지만 실상 성이 난 것은 아니다. 보나 안 보나 주인 아씨가 그렇게 해 퍼붓고 나간 뒤에 바로 누구 말동무라도 있으면 그녀는 영락없이 헤헤하고 웃었을 것이다. 주인 아씨가 멀리 갔음직해서 유모는 마루로 올라가서 세수대하며 수건이며가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경대 앞에 가서 주저앉아 화장품을 이것저것 꺼내 얼굴을 덧칠을 한다. 울고 누웠던 아이가 비로소 유모를 보고 엉금엉금 기어오면서 울먹소리로 엄마 부른다. 유모는 밉살스럽다고 한참이나 눈을 흘기다가 베라먹으라이 왜 벌써 깨서 그 제랄 발광이냐 하면서 아무렇게나 아이를 잡아 끌어다가 젖을 불쑥 물려준다. 아이는 아무 상관도 않고 그저 울음을 뚝 그치면서 고사리 같은 두 주먹으로 젖통을 움켜다가 쭉쭉 빨아들인다. 망얼집 아이. 유모는 볼기짝이라도 한번 훔쳐 갈기고 싶어 내내 구박이다. 아이는 오래 울던 끝이라 가끔 학학 느끼면서
아직 눈물 어린 눈으로 말끄러미 젖어미를 올려다만 본다. 마침 젖살이 올라 흰떡으로 빚은 듯 볼때기 팔목, 주먹, 아랫돌이 모두 부옇고 토실토실하다. 처음 넉 달 있다가 나간 유모에게는 그런 줄 저런 줄 모르더니 이번 이 유모한테는 아이가 바싹 낯을 익혀가지고 여간만 따르는 게 아니다. 왜 또 큰 소리가 났수? 마침 옆집 노마네가 안대문으로 기웃이 들여다보더니 유모 혼자 있는 것을 보고 활개짓을 하면서 안마당으로 들어선다. 유모는 아니나 다를까 헤헤 웃다가 이 방정이 재수없이 잠이 깨가지고는 제라를 해서 그랬다오 하면서 아이한테 주먹질을 하다가 손님네 갔수? 간 게 뭐유? 시방 한창 법석인걸. 노마네는 마루전에 걸터앉아 괜히 사방을 둘러본다. 어서 먹자던 점심이나 먹었으면 하는 속이다. 같이 점심 먹읍시다. 먹을 건 없지만서도 하는 유모의 권념에 안 먹으면 어때? 난 어여 가봐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일어서지는 않는다. 그녀는 유모가 심부름 같지만 하면서 시키는 대로 부엌으로 들어가서 밥상을 차려가지고 나온다. 고기 구워둔 것은 아침에 군 것이라고 맛이 나갔대서, 곰국은 식어서 기름이 엉긴 데서, 장조림은 너무 짜대서 유모는 모두 젓가락도 대지 않고 그 덕에 노만에만 목구멍에 때를 벗긴다. 유모는 젓가락으로 밥을 깨지럭깨지럭 먹는 채 마는 채 뭐 밥 먹을 것이 있어야지. 지는 밤이나 낮이나 나가서 처먹는다고. 지 자식 젖 먹여 기르는 사람도 좀 생각을 해야지. 걸핏하면 꼬라지는 나서 생지랄은 하면서 한바탕 강 건너 눈 흘기기로 욕먹은 안가품을 심심풀이 삼아 씹어 놓는다. 점심 뒤에 아이에게 젖꼭지를 물리고 누워 잠이 들었던 유모는 남편이 가만가만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기는 했다. 그녀는 왜 또 찾아 들어왔나 하고 아예 마땅치 못해서 잠이 깨어서도 짐짓 눈을 뜨지 않고 한참이나 자는 채 누워 있다가 마지못해 푸스스 일어나 앉는다. 어느 모로 보든지 남편질을 하지 못하는 남편이겠다. 찾아온 것이 반갑지도 않은데 영락없이 무엇도 돈이나 조르러 왔을 시 분명한 거라. 그녀는 왔느냐는 말도 안 하고 소 닭 보듯이 멀거니 쳐다만 보다가 그나마 외면을 해버린다. 아내라는 유모에 비하면 남편 최서방은 판판 약질이다. 어떻게 보면 글방 서방님 아니면 포목전의 젊은 점원 같다. 그래서 맞벌이 노동자지만 함부로 덤부로 아무 일이나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흘에 한 번이나 나흘에 한 번 일이 얻어 걸리기가 어렵다. 그래도 덜어는 밥을 먹는다. 그 덜어는 먹는 밥이 태반은 누구의 덕이냐 하면 아내가 유모로 들어와서 받는 월급 15원에서 10원씩 떼어주는 그 돈 덕택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쟤네들의 어린 것이 젖을 뺏긴 그 덕이다. 본치 나약하고 또 무른 성미에 가뜩이나 폴폴하고 기승스러운 아내에게 얻어먹고 살다시피 하니 그 앞에 나오면 자연 기가 죽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에? 어린 것이. 최서방은 시방 아내가 자기가 돈이라도 뜯으러 들어온 줄로 지레 짐작을 하고서 그렇게 찌르투름해서 있는 눈치를 아는 터라 어린 것이 하고 말을 운만 떼에다가 우정 끝을 흐렸던 것이다. 어린 것이라는 게 난지 석 달 만에 애미가 이 집으로 유모살이를 들어오느라고 시모와 남편의 손에서 길르는 쟤네들의 소생이다. 어린 것이? 유모는 막상 돈 이야기가 아니고 불쑥 어린 것 말이 나오니까 제사 싱겁던지 낯꽃이 조금 누그러진다.
뒤질라고 그러는지 원. 최서방은 속이야 어디로 갔던지 아내 비위를 거슬러 주지 않으려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남의 이야기하듯 풍긴다. 유모 역시 남의 일처럼 앓는다오? 어, 쟤 바래지도 않는 게 왜 생겨가지고랑 앓기는 또. 유모는 제풀의 심정이 나서 혀를 차다가 언제 버틈? 한 닷새 되나? 뒤짐은 지 팔자 좋지 뭐. 그대로 잘하면 별 수 있을라고. 최서방은 더 말을 못하고 끄덕끄덕 앉았다가 인조 담배나 있거들랑 한 개 하면서 손을 내민다. 유모는 옆에 놓았던 막국곽에서 한 개 꺼내서 볼품 사납게 획 던져준다. 최서방은 검다 희다 없이 집어서 피워 물고 우두커니 한눈만 팔고 앉았다가 혼잣말처럼 그거 참 뭐 병원이라도 좀 데리고 가볼래도 어제 그저께 일도 못해설랑 삭시나 받은 게 있어야지. 그러나 이렇게 말을 비추는 눈치를 저편이 모를 턱이 없다. 별 옌병을 소리도 다 듣겠네. 무슨 돈으로 병원인지 급살인지를 데리고 가는구? 내버려 두면 제 명이 있으면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병원 아니라 천하 없는 데를 데리고 가도 뒤질걸. 남은 속상해 죽겠구만. 귀인성 없는 소리만 퉁퉁하고 있어. 그 소리에 최서방은 그만 찔끔해서 덜미가 보이도록 고개를 푹 숙이고 담배만 빤다. 유모는 싹 돌아앉아서 한참이나 있다가 일어서서 방으로 들어가더니 제 손그릇을 뒤져 10전짜리 한 푼, 5전짜리 한 푼을 골라가지고는 도로 마루로 나오면서 남편에게 댕그랑 던져준다. 자, 예쏘. 병원인지 지랄인지 그런 소리는 내지도 말고 그걸로 약이나 한 첩 지어다 먹이요. 오전을랑 담배나 한 곽 사고. 최서방은 구멍박이 두 푼을 집어들고 머뭇머뭇하다가 저 있거들랑 5전만 더 줘 하면서 뒤통수로 손이 올라간다. 없어요.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러오? 내가 사주전을 만드나 어디 가서 서방지를 하나 그저 육장 와서 입 벌린다는 게 돈 허니. 저 없거들랑 그만두어. 난 이놈으로 십자는 약이나 한 첩 짓고 5점만 더 보태서 마음거리나 한 줌 얻어가지고 가려고 그랬지. 유머는 통통거리고 도로 방으로 들어가더니 오전 한 푼을 더 찾아다 준다. 그녀의 손그릇에는 파라솔을 사려고 아껴둔 1원짜리 두 장과 잔돈이 몇십 전 더 있었다. 최서방은 오전 한 푼을 민망하게 더 받아들고 주인아 씨한테 말이나 하고서 잠깐 나와서 안 굽어다 볼래요? 실상은 이 말을 하자고 들어온 것이다. 내가 나가 본다고 죽을 게 살아나오? 유머는 여전히 보풀스럽게 멋스리고 나서 한 달에 하루 다녀오는 것도 속으로는 찜찜해하는 걸 퍽이나 나가보라겠구려. 근데 지금 어디 갔어? 이제 그만하면 볼 일은 다 보았으니 일어서서 나갈 일이로 돼. 그러나 그냥 주저앉은 채 최서방은 희죽이 웃으면서 유모가 거처하는 건넌방을 넌지시 넘겨다 본다. 그 눈치를 알아챈 유모는 저도 잠깐 속으로 망설이다가 얼른 나가보기나 해요. 괜히 하고 쏘아버린다. 마루에서 뒹굴던 아이는 다시 유모에게로 기어올라 부연 저통이를 하나는 물고 하나는 움키고 쭉쭉 들이빤다. 최서방은 자기한테서 아내를 또 죽어가는 자식에게서 기름진 젖꼭지를 뺏어간 이 조그마한 폭군에 대해서 아무런 적개심도 가질 줄 모르고 그냥 돈 20전만 손에 쥔 채 돌아서 흐느적 대문간으로 나간다. 최서방 살고 있는 집
사실은 집이 아니라 세로 들어있는 건넌방은 대낮이면서 앞으로 좁다란 문 하나밖에 나지 않은 방 안은 눈 어둔 노인처럼 침침하다. 방 안에서는 노파가 꼬부라진 허리를 더욱 꼬부리고 앉아서 다 다른 촛불같이 목숨이 가물거리는 손자를 들여다보면서 연신 한숨을 쉬곤 한다. 아이는 우울 기운도 다 빠져 대창같이 야윈 눈두껑을 감고서 가끔 가다가 꽁꽁 앓는 소리만 난다. 6달이라면서 몸피와 키는 갓난아기만도 못하고 주먹이며 팔다리는 야위다 못해 베베 꼬여 붙었다. 난지 석 달 만인 지금부터 석 달 전에 그 좋던 어미젖을 놓치고 이내 고무 젖꼭지로 빨아먹은 것이라고는 좀 낫다는 것이 할머니가 쓴 미음이요. 그것조차 한 달의 태반은 동네 집에서 얻어온 밥물로 때워오곤 했었다. 해서 제 젖을 먹고 자랐으면 지금쯤 젖살이 복슬복슬 올라서 떡액이라고 마침 탐스러울 판이요. 벙싯벙싯 웃기도 하고 설설 기어다니고 할 테련만 닷새 전 병이 날 때까지에 겨우 사람 되는 신용이라고는 누운 자리에서 엎치는 재주 하나를 배운 것뿐이다. 그래도 할머니는 그것이 신통해서 어미 젖을 뺏기고 그러나마 그렇게 살아서 자라기는 하는 것이 더욱 애처롭고 신통해서 남의 할머니다운 애정으로 기뻐도 하고 귀애도 하고 해왔었다. 그러던 끝인데 아이가 체를 했는지 달리 무슨 병이 났는지 몸이 불덩이처럼 덥고 가시같이 보채면서 고무 젖꼭지를 물려주어도 혓바닥으로 밀어내고 통이 먹지를 않았다. 할머니는 밤잠도 자지 못하고 밤낮으로 아픈 허리를 꼬부리고 안았다가 또 뉘었다가 하면서 그 복대기를 다 치러왔다. 아비는 이때야 새벽 어둑하니 나가면 벌이야 있건 없건 저물게 돌아와서 나무 토막처럼 쓰러져 자느라고 그저 자식이 앓는 줄이나 알았지 성화는 먹지 않았었다. 그러는 동안에 아이는 울고 보채고 하던 것도 이제는 그나마 기운이 죄다 빠져 목숨은 겨우 숨통에만 남은 듯이 빨딱빨딱 가늘게 가쁜 숨만 쉬고 있었다. 에구 가엾져라. 무엇하러 생겨났더냐. 할머니는 질적거리는 눈에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넋두리를 내놓는다. 가난이 원수지. 그 좋던 어미젖을 뺏기고. 에구 불쌍해라. 이러다가 그냥 뒤지면 어쩐단 말이냐. 어미젖이나 한 모금 얻어먹고 뒤져도 뒤져야 할디. 그냥 뒤지면 배가 고파서. 아이고 배가 고파서 어쩐단 말이냐. 에이구 불쌍헌지고. 그새 몇 번이나 안 듣던 아비를 졸라서 어미를 데리러 보내는 놓고도 오리라고는 쉽지 않아서 하는 말이다. 아이는 다시 부대끼느라고 손과 발을 가느다랗게 바르르 떨면서 모기 소리만 하게 앵앵 사라질 듯 운다. 할머니는 밀려내린 누더기를 덮어주면서 오냐 오냐 하고 다독거리나 그래도 울기만 한다. 행여 좀 빨아들일까 하고 식어 빠진 밥물에 잠근 젖줄을 아이의 입에 대어주는 것이나 아이는 입술만 조금 놀리다가 도로 밀어낸다. 오냐 오냐 이제 애미가 와서 네 젖 준다. 오냐 오냐 우지 마라. 이왕 뒤질려거든 부대 깨지나 마라. 닷새가 지나간 음력 금음날 유모는 곱게 단장을 하고 옷도 차곡차곡 해두었던 것을 싹 갈아입고 집에를 나갈 양으로 나섰다. 오늘은 월급날이요. 겸해서 한 달에 한 번 휴가를 타는 날인 것이다. 그녀는 오늘 아침에 받은 월급 15원에서 2원은 전에 쓰다가 둔 2원과 한데 합쳐서 손그릇에 두어두고 13원과 잔돈을 지니고 나섰다. 나섰던 길로 맨 먼저 들른 곳이 센전 모퉁이에 있는 조그마한 잡화점이다.
이 잡화점 진열창에 내놓은 파라솔 하나를 그녀는 10여일째 두고 눈총을 들여오던 참이다. 처음 그놈이 진열창에 내놓였을 때 그녀는 대번 눈에 들어서 값을 물어보았다. 3원 20전. 1원 한 장만 더 보탰으면 그때 시제로 살 수가 있었다. 그래서 주인 아씨와 이웃에 말을 해보았지만 되지 않아서 오늘까지 속을 태우면서 미뤄왔던 것이다. 어느 날 밤 꿈에는 그 파라솔을 펴받고 어떻게 된 셈인지 노름에 불려서 인력거를 타고 종로 한복판을 지나가 보기까지 했었다. 그렇게 미망이 졌던 것인지라 마침내 돈을 주고 사서 활짝 펴들고 상점 앞을 나서니 어떻게나 좋은지 파라솔 그것처럼 몸이 가볍게 떠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등 뒤에서 젊은 점원이 싱긋 웃으면서 아주 썩 잘 어울리십니다. 그럴듯한데요. 하고 실상은 조롱을 하는 것도 정말 칭찬으로 들려서 몸뚱이가 근질근질했다. 그녀는 그 길로 다시 모 백화점에 들렀다. 위아래층을 골고루 다니면서 많이 구경을 하고 마침내 설탕 한 그릇을 사가지고 전차 안전지대로 나섰다. 그녀는 사람마다 다 자기를 유심히 보아주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남편은 벌써 줄 맞은 병정이 되어 오늘은 일도 나가지 않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유모는 애초에 오늘 집에를 나가지 말고 있다가 남편이 기다리다 못해 저녁 때 어슬렁어슬렁 찾아 들어오거든 돈이나 주어 보내고 말까 하고 두루 망설였었다. 구적지근한 그 동네 그 집에를 나가기가 싫던 것이다. 그러나 그래도 저기 마음 한편 구석에 아직 조금만 걸리는 구석이 있어서 마지못해 나오고 마는 자기 자신이 차라리 이상했다. 시어머니는 마침 어디 나가고 없고 남편이 어린 것 옆에가 충 들어져 누워 있었다. 유모는 먼지가 묻고 구기고 할까 봐서 우선 치마와 단속옷을 벗어 한편으로 개켜놓고야 어린 것을 끌어안는다. 어쩌면 이것이 이 꼴이 됐수그네. 가시에다가 양초를 살포 입혔다고나 할는지 오목가슴이 발딱거리지만 앓으면 죽었는가 싶게 산 기운이 없어 보이는 어린 것의 입에다가 흐뭇진 젖퉁이의 젖꼭지를 물려주면서 애꿎게 남편을 칭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어디 애정이 금시로 솟아나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좀 낫다는 게 그 모양인걸 뭐. 최서방은 아내의 눈치를 오늘은 돈을 얼마나 내놓으려노? 저녁은 지내고 들어가려나? 해서 슬금슬금 눈치를 살펴가면서 건성으로 대답이다. 미상불 어린 것은 지 어미 말대로 제 명이 길어서 그랬던지 닷새 전에 죽을 고패를 넘기고는 차차 나아가는 참이었었다. 몸이 좀 식고 밥물도 빨아먹고 그리고 잠도 편히 자고 그래서 어미가 젖꼭지를 물려줄 때도 마침 잠이 들었을 때라 젖꼭지가 입술을 근질르니까 힘없이 눈을 뜨고 서투르게 두어 모금 빨더니 잿간에도 이상했던지 잠시 입을 오물거리고 고갯짓을 하다가 비로소 다시 파고들어 빨아먹기 시작한다. 최서방은 아내의 비끄러맨 손수건을 풀어 담배곽을 꺼내다가 같이 싼 돈을 좌르르 흩뜨리고는 무렴해서 쩔쩔맨다. 1원짜리가 수북하고 또 잔돈도 오붓해서 그런 중에도 그는 속으로 느긋했다. 유모는 잔돈을 젖혀놓고 1원짜리를 다 집어준다. 예쏘, 이게 9원이니 가지고 가서 쌀 대두 한 말 하고 좁쌀 한 말만 사가지고 남구도 좀 사고 그리고 반찬거리랑 또 고기도 한 근만 사고 지천도 안 먹고 돈은 듬뿍 나오고 해서 입이 해 벌어진 최서방은 돈을 받아들고 일어서서 아까 풀다가 무렴을 볼 뻔하던 아내 막국곽에서 한 개 꺼내 붙여 문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소? 인제 생각난 것은 아니다. 지나는 말로 남편더러 물어보는 것이다.
에, 어디? 마음거리가 하나도 없어서 아마 동네 집으로 반물을 얻으러 가신다고 나가셨지. 아니, 양식이 그렇게 한 톨도 없었소? 에, 최서방네 모자는 어제 아침에 좁쌀죽 한 보시기씩을 먹고 이내 굶으면서 문 안에서 나오기만 까맣게 기다리고 있었던 참이다. 사온 양식으로 밥을 짓고 고기로 반찬을 하고 해서 시어머니와 내외 세 식구가 석유 등잔불 밑에 앉아서 저녁밥을 달게 먹고 있을 때 어린 것도 모처럼 얻어먹은 기름진 모유에 취했는지 가끔 바르작거리면서 괴로워는 하지만 색색 잠을 자고 있다. 그러고 그 뒤에 어린 것은 그런대로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바스락바스락 자라났다. 최만식 작가의 단편 소설 빈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재생 목록에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최만식 작가의 여러 명작들이 올라가 있는데요. 치숙, 처자, 이런 처지, 팔려간 몸, 이런 남매, 암소를 팔아서, 용동댁, 앙탈, 두 순정, 어머니를 찾아서, 불효자식, 모색, 그리고 중편소설 명일, 정자나무 있는 사포화, 그 밖에도 미스터 방, 동화, 생명, 강선달, 영로 비롯해서 여러 작품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꼭 둘러보시고 아직 듣지 않으신 작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할게요. 안녕히 계십시오.